네, 안녕하세요. 이무종입니다. 오늘 이게 날씨가 참 좋았어요. 제가 방금 전에 비봉으로 해서 인천 아메이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 바쁘신 분들도 많고 또 일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요? 바쁜 와중에서 움직이는 중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서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배려가 잘못해서 이제 가식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배려인가 가식인가 이게 사람마다 정말 이렇게 그 나오는 방향이 정말 달라요. 누구는 정말로 작은 배려에도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조그만 그 뭔가를 잘못을 해도 이게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우선 저도 이제 이게 뭐냐면요. 데일리예요. 데일리. 요즘에 음, 면역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도 있고 집에 제 책상 옆에 그리고 차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나시는 분마다 나눠 먹고 있는데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음, 일단 배려인가 가식인가 부분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보고 있거든요. 음, 심리학 쪽에 관련된 책인데 두 권을 샀어요. 이렇게 두 권. 팩트는 아니고 이제 좀 맥락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권을 샀는데 두 권을 사서 제가 보면서도 이제 항상 심리학 쪽에 철학 쪽에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래서 내가 혹시 배려를 했는데도 그걸 가식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인간관계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놈의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아마 지금 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인간관계를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인간관계를 더 잘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일 수 있었겠죠. 어쨌건 이 배려라는 부분과 가식이라는 부분, 이 양다 그 경계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는 건데, 제가 이거를 한 방에 다 보여줬네요. 어, 지금 들어와서 제가 급하게 만든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인상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타인도 나를 판단할 때 마찬가지로 인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마에 주름을 막 빡빡 잡는다거나 아니면 입을 삐죽거린다거나 눈알을 돌린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내 인상이 타인에게 좋지 않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미소를 짓지 않고 있어. 뭔가 수심에 차 있어. 뭔가 화난 표정을 짓고 있어. 눈이 빨개. 응? 눈가에 힘을 주고 있어. 눈알을 돌리고 있어. 입을 삐죽거리고 있어. 아니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자꾸 고개를 돌려. 아니면 이야기 중에 뭐 이렇게 뭐 까딱까딱 한다거나 이야기 중에 손톱을 다 만진다거나 뭐 이런다는 거는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네 얘기 듣기 싫어.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아니면 너 얘기에 나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하지만 너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안 할래. 너는 무시당해도 싸.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눈빛 하나에 막 정말 많은 게 바뀌는데 그거가 인상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본 모습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면 물론 사기꾼들은 자기의 그 늑대 같은 속내를 좀 숨기려고 그런 인상을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늑대 같은 인상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안에는 당신을 돕고 싶어 라고 하는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걸 드러내줘야지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드러내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잘못들이 있어요. 가령 손 동작을 막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내 시선을 뺏기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저 부분이 내가 이런 판단을 하게 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나가는 거거든요.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봤는데 무의식적으로 계속 코를 만져.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코가 간지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코에 신경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 들리지가 않아. 가령 요즘 같은 때에 상대방이 기침을 해. 그럼 순간 당황할 거 아니에요. 혹시 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안녕.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내가 갖는다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표정, 내가 짓는 표정들이 상대방한테 어떤 인상을 줄 것인지는 상대방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연습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거를 녹음을 하거나 녹화해서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세라는 부분인데 자세가 우리가 이제 그 아메이라는 거를 옛날에 할 때부터 자세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해 왔어요. 옛날에는 복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복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덜 하는 추세이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가령 내가 조금 복장을 지금 똥싼 바지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무릎 나오고 똥싼 바지를 입고 돌아다닌다면 밖에 나갔을 때 아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좀 위축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해서 그러거든.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 지금 들어와 있는 도경 씨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옷이 워낙 이뻐요. 물론 몸매도 이뻐, 얼굴도 이뻐. 근데 옷까지 이쁘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각을 확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 좋은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느냐 아니면 다 구겨진 셔츠에 폭탄머리 해가지고 대하느냐도 다른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제 가까이 대느라고 이렇게 라운드 숄더 하고 있는데 라운드 숄더 말고 이렇게 피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나탈리아 안녕 우즈베키스탄 잘 있어요?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확 펴서 당당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움츠러든 모습이라면은요. 상대방이 볼 때도 내가 말하는 게 진실됨이 안 느껴져요. 내 말에 힘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자세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야 돼요. 나탈리 안녕. 손 흔들어 봐요, 나탈리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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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에 언제 들어와? 자, 아직 아직 멀어요. 지금은 음, 양기 비행기 없어서. 없어요? 네, 네. 아직. 그래도 거기서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언어에서 사람들이 또 많은 실수를 해요. 언어에서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싫어하는데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형이 말이야. 이런 거 있어요. 이 형이 말이야. 근데 이 형이 말이야를 듣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제가 이제 나오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가 왜 내 형이냐? 라는 말이 나오고 싶어요. 솔직히 사회에 나와서의 친구라는 부분은요. 사회 나와서 친구, 5년 뭐 친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동네에서 같이 자란 학교의 선후배라면 이게 야 너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 이 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만난 사람이라면요. 제가 지금 벌써 이제 40 중반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40 중반이 넘은 저도 지금 20대 갓 사회에 나온 20대한테도 반말 안 해요. 이 형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자기 형이 아니거든. 그 형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그 사람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 자체가 자기보다 한참 밑에 애기한테 하는 행동이거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내가 언어 하나를 잘못 선택을 해서 누나가 말이야, 언니가 말이야, 형이 말이야 이런 단어를 딱 쓰는 순간에는요. 그 사람은 벌써 거기에 반감 확 갖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보지도 얼마 안 됐어.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반감 가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걸 써요. 근데 그걸 쓰는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기가 좀 위에 있고 싶어 해. 자기가 좀 잘나 있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 너! 이런 단어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이 반말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게 반말 그 단어만 반말이 아니라 누나가 말이야, 형이 말이야, 이런 것도 언어 폭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안 쓰시는 거야. 그냥 도경 씨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려도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이 단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야, 너 하는 거랑 똑같은 언니가 말이야, 형이 말이야.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타인을 판단할 때 언어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강압적인 언어 말고도 또 있어요. 가령 최근에도 제 파트너분하고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소리 들린다. 이쪽에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자 이제 그 얘기 했었는데 가령 우리가 밥을 차려놓고 누군가를 대접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미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밥을 차린 게 반찬을 만든 게 혹시라도 맛이 없을까? 라는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걱정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서 특히 좀 심해요. 특히 충청도가 더 심한가? 이런 말이 있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해요. 차린 게 없대. 그러면 있는 거를 안 주고서는 숨겨놓고 나한테 안 주고서는 지금 요것만 주는 건가? 이런 뉘앙스잖아요. 똑같이 어떤 말을 할 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가령 내가 길을 물어봐야 돼. 근데 막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을 불러 세워야 돼. 그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할 걸 왜 불러 세워요? 그렇잖아. 미안할 거 불러 세울 필요가 없어. 그 말을 할 게 아니야. 그냥 저기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걸 길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당당하게 물어보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나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밖에 나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집에 가야 돼. 버스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주머니에 500원짜리 하나밖에 없네. 지금 버스비가 얼마더라? 한 천몇백 원 해. 1,000원을 빌려야 돼. 저기요, 죄송한데요. 제가요, 버스를 놓쳐서요. 지금 1,000원이 필요하면은요. 그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명 중에 한 9명은 그럴걸? 몰라요. 저리 가세요. 근데 당당하게 이야기해봐요. 제가 지금 버스비가 부족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버스비가 부족합니다. 갚을 때니까 연락처 주시고 1,000원만 빌려주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랑 행동 부분에서 두 개가 같이 겹치는 경우에는요. 언어가 행동을 앞지르지를 못해요. 그냥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전화로는요. 언어 예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행동과 언어가 겹칠 때는요. 행동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눈에 시각적인 부분이 강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시각적인 거와 청각적인 거가 따로 움직이긴 해요. 따로 움직이긴 하지만 먼저 들어오는 건 시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무시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말을 뭐 야, 너 했는데 행동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말투가 저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말은 저기요라고 하는데 행동은 우악스럽게 한다거나 거칠게 한다거나 이러면은요. 누군가는 판단할 때 그래요. 이건 가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언어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행동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손가락으로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가령 누군가를 지칭할 때 이렇게 지칭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라고 하면 이게 딱 손가락질하고 나쁜 뜻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공손하게 당신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행동 하나하나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누군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계산을 하는데 1,000원짜리를 던져. 그 행동 하나를 제가 그 사람 판단했었어야 돼요. 근데 설마라고 제가 간과했어요. 그랬다가 제가 정말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만남보다는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누군가랑 대화할 일이 많아요. 이 텍스트라는 대화가 이게 말하고 또 다른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돼지꼬리 하나 붙이고 안 붙이고에 따라서 그리고 뒤에 이제 느낌표 이게 붙이고 하면 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가령 저한테 누가 이제 카톡이 오면 그 카톡의 내용을 떠나서 뒤에 느낌표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나한테 따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느낌표라는 게 굉장히 강한 어조거든요. 그리고 느낌표 말고도 내가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낼 때도요. 이 내용을 한번 봐봐야 돼요. 이게 강한 어조가 있냐 없냐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 부드러운 내용일지라도
그렇게 느낌표가 넣거나 아니면은 강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상대방은 못 봐요. 그거 내용을 못 봐요. 그냥 느낌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문자가 이제 건당 뭐 20원, 30원, 40원이었나? 하여간 그랬기 때문에 몰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MMS라고 그래가지고 장문으로 보내면 더 비싸게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압축을 해서 고민해서 보내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무료죠. 특히 카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해요. 무료예요. 무료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단문으로 끊어보내는 거야. 캐캐캐 그래서 캐캐캐 어래서 푸하하 어래 이래서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타타타타타 끊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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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거죠. 상대방은 그걸 듣는 순간에 벌써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또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 보내는 게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단어를 인지시켜주기 좋아. 너무 산만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얘는 산만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 항상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여진 시각 문제를 내가 혹시 그 사람이 그 행동이라든가 그 언어라든가 그 인상이라든가 그 문자에 내가 불편했던 거를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판단해 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제가 이제 그 잘 쓰는 말이기도 한데 난 나잖아요. 내가 당신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나라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최고의 무기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가령 제 이마가 넓잖아요. 물론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모자를 써. 모자를 쓰고 나는 머리가 말짱해. 나는 머리가 이마가 좁아. 이렇게 말한다면은요 누가 믿겠어요? 그것처럼 급조된 외형이나 언어는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거를 따라하는 거지. 가령 저보고 아나운서처럼 조용조용한 언어로 지금부터 9시 뉴스 그거 아닌가? 하여간 그런 단어와 그런 어조로 말을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러우니까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독이 되냐면 자연스럽지 않은 거는요 상대방이 보기 금방 느껴요. 내가 그게 익숙해지기 전에는요 만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저도 지금 제 목소리가 만든 거를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저의 목소리는요, 저 변성기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가는 목소리이고요, 하이톤이었어요.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더듬이었어요. 이거를 말 더듬는 걸 볼펜 물고 연습을 해서 지금 이걸로 만든 거라고. 근데 지금도 잘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덟. 이 여자가 발음이 안 나와, 잘. 급할 땐 막 더듬어요. 근데 그 더듬는 거를 통해서 인정해요, 전. 내가 말더듬이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모습보다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 그것만 따라하고 싶은 거야. 결론은 내가 안 좋은 모습을 좋은 쪽으로 바꿔가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바꾸지 않고,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너무 의식을 해요.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까,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도 있고 나의 행동도 제약을 받고 내 언어도 제약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이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하면 이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그 사람하고 잘 보여가지고 뭘 할 게 있는데요. 가령 제 핸드폰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내가 가령 모 연예인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옆에서 오는 사람들이 막 뭐 사인해달라, 뭐 해달라, 뭐 누구누구 으쌰으쌰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건 말건 상관이 없는 게 내가 그 연예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한테 이득 게 뭐 있는데. 나는 그런 짓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크닥 의식을 안 해. 하지만 내가 의식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나쁜 모습, 그리고 자신감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다라는 부분에서 있어요. 배려한다는 거에서 배려를 할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또 돕는 것보다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울 때는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고 도와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 정말로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어. 그분한테 내가 김밥이라도 한 줄 사줬다면은요. 김밥을 그걸 사주면서 김밥 한 줄에 2,000원인데요. 2,000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줄 건가요? 아니잖아. 도울 때 누군가한테 뭔가를 줄 때는요. 도울 때는요. 기대를 하는 게 아예 없어야 돼. 근데 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령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을 해. 너는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해주고 있어. 그런데 너는 왜 안 해줘? 발렌타인데이에 너한테 초콜릿을 줬잖아. 근데 넌 왜 나한테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사탕 안 줘?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이게 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돕는다는 거, 누구한테 뭔가를 준다는 거는요, 주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나는 이미 얻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줌으로써. 근데 우리가 상처받는 건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해줬는데 너는 사과 반쪽에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기대. 아메이를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왕년에 걔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줬는데 걔는 나한테 너무 안 해줘.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걔는 당신한테 상처를 줄 생각이 없어. 당신만 상처를 받는 거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자기가 아는 만큼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냅두세요. 굳이 그거를 내가 이야기한 거를 왜 못 들었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기대를 해서 그래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냅둬요. 냅두시고 그게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그 모습이 정말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거나 진실이 아니라거나 이런 경우에 반복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성격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요, 자꾸 자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걔는 왜 저래? 걔는 왜 저래? 제가 어땠어? 쟤는 어떤 생각일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심리학 부분 얘기했잖아요. 이 책을 보고 있는 거. 이 책에 서론에서 그 얘기 나와요. 이 책이 심리학자가 쓴 거거든요. 양창순이라는 분이 쓴 건데 이 책에서도 서론에 나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10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번 잘해서 한 번 실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번 잘못했는데 한 번 잘한 것 때문에 인심을 확 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가령 그 밑에 이제 또 써 있는데 착해 보이려고 끌려가지 마라. 당신 아니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어. 이게 웨이터의 법칙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정말로 잘하고 내가 낮춰. 내가 정말로 날 낮춰. 그러면 그 사람 나 이쁘게 볼 것 같아. 나를 낮춘다는 거는 그 사람 나 이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가령 이제 그 부부관계를 예를 들자고요. 집에서 야 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가가지고도 야 너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막 떠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 표현인데 누군가가 들으면 그래요. 너 그런 사람 보고 왜 사니? 우리 마누라만이야 못생겼고 말이야. 우리는 말이야 밥도 많이 먹고 우리는 게을르고 우리는 뚱뚱하고 막 이러면서 막 온갖 불평을 다 얘기하잖아요. 너 그 사람 보고 왜 사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너는 너무 멋있어 너무 잘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숙이면 상대방은요 나를 누르려고 그래요. 나를 숙이는 게 아니라 숙인다는 거는요 상대방한테 그냥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야. 네 맘대로 하세요. 날 죽이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내리는 게 아니야.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는 저것도 못하고 저는 이게 부족해서요.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요. 누구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요. 이 부분을 높여주는 거야. 가령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너무 이쁘잖아. 화면빨도 너무 잘 받잖아. 나는 화면빨 안 받아. 얼굴 커. 장점이잖아요. 이 장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얼굴이 커서 안 돼가 아니라 너는 화면빨이 너무 잘 받으니까 좋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현숙 씨 집사람의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그걸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사사건건이 다른 사람을 올려.
현숙 씨를 소개할 때도 굉장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잘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현숙 씨한테 막 못해요. 그리고 현숙 씨가 말을 한마디 하면 그게 먹혀서 그 다음 여파로 큰 좋은 영향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3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스폰서를 티업하는 문제. 스폰서를 티업을 해야 되는 거지. 스폰서 앞에서 나를 죽이잖아요. 나를 죽이면 그게 딱 가식으로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평소에 그 사람이 그 사람대로의 매력이 있거든. 근데 그걸 다 죽여. 그러면은 내가 가식으로 보여지고 동시에 나는 짓밟아도 되는 개미만도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세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나를 낮추지 말고. 그리고 착해 보이려고 끌려가지 마라. 이것도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받을 때 그걸 거절을 못하는 거죠. 거절을 못하는 것도 내가 좀 착해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이 거절을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끊을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뭘 하자고 그럴 때 그거 나 아니어도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를 데려다 달래. 내가 왜? 내가 왜 내 시간과 내 기름을 써가 널 그걸 해줘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전 딜해요. 나는 너랑 대화할 게 있는데 잘 됐다. 같이 가자. 내 목적도 있고 걔 목적도 있고 동시에 상충할 때는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걸 거절하면 지금 비가 오는데 네가 태워다 주면 좋겠는데 야 버스 타고 가. 라고 하는 게 난 거거든요. 내가 아니어도 걔는 택시 불러도 돼. 근데 그걸 내가 왜 해줘야 되냐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작은 거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점점 큰 거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 안 해주잖아요. 10번 잘해줬다가 한 번 안 해줬을 때 그 사람한테 내 인심을 다 잃어버리는 게 같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본인도 바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줬어요? 나한테 관심 없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처음에 얘기했던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는 나야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한테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신뢰하고 그걸 따라온다면 앞으로도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혹시라도 오해할 부분이 있을 때 오해를 안 해요. 근데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 이야기를 다 했는데요. 일단은 녹화는 중지를 하고